자, 4교시 진행합니다. 좀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1교시. 자, 379쪽 봐요. 자, 거기 보면 한지계획 작성 기준으로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1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 이렇게 나와요. 원칙에 동그라미 딱 치고. 원칙에 동그라미 치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밑줄 그어놓고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앞에서 딱 묶어가지고 별표 크게 쳐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환지 부지정 이렇게 써놔요.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해놨어요.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잠깐만, 이게 중요한데 별표 쳐놓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갑이, 자, 여기에 갑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임차권자 등은 갑다시라고 임차권자 등이 있다고 한번 해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갑이 좋은 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갑한테 좋은 땅 드릴게요. 부석 땅, 코너 땅을 해서 좋은 땅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도시 되는 게 싫어. 나 저기 진천 농다리 근처에 해서 내가 원래 그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살 거예요. 토지 보상해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 환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반드시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차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환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갑니다.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을 때 임차권자 동의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임차권자 동의라는 말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틀려. 임차권자 동의라는 건 환지 부지정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자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면 또 틀리냐면 입체환지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증환지나 감환지를 할 때 임차권자의 동의 얻자 땡이 걸려버려요. 임차권자의 동의 얻자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환지 부지정에서 나와.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지정에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자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틀려. 딱 한 번. 이제 없다. 임차권자의 동의라는 말은. 자, 놓아두고 제한은 제일 밑에 봅니다. 양가로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밑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밑줄 그어놓고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밑줄 긋고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한다. 밑줄 긋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감환지라고 하겠죠. 감환지라고 한다. 지금 나머지 보는 거 아닙니다. 놓아두고 양가로 3번에 입체환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시험 1순위. 입체환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 이 부분 두 줄 그어야 돼요.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밑줄 두 줄. 자, 토지만 그래. 건축물도 그래. 건축물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건축물도 권리가액이 좀 된다 하면은 이게 입체한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는데 이걸 동의를 받아 이렇게 고치면 틀립니다. 자, 신청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 요건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동의 요건이었거든요. 이제는 신청 요건으로 바뀌었다. 잡아주셔야 돼요. 건축물의 일부와 밑줄 그어요.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입체 환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입체 환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밑줄 그어놓고 100분의 70 이하라고만 일단 써놓습니다. 100분의 70 이하라고만 한번 딱 써놔요.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자, 잘 봐요. 자, 70% 이하인 경우 밑줄 긋고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 밑줄 그어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이것이 오른쪽 맨 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에 자, 밑줄 그어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100분의 70입니다.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면 밑줄 그어놓습니다. 100분의 70 네모에 그어놓습니다. 요거 별표 하나 쳐야 돼요. 이어주셔야 됩니다. 100분의 70이야. 100분의 60이야. 100분의 50이야. 70이죠. 이거 80으로 고쳐도 안 돼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잘 봐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해야지. 나 이해 못하면 안 돼. 갑이라는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의 권리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인데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입니다. 구분 건축물,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를 떠올려야 돼요. 주택 밀어버리고 그러면 20평 아파트부터 공급 들어갑니다. 20평, 24평 죄송합니다. 비법정 단위를 써서 32평, 뭐 40평이라고 한번 해보죠. 20평짜리가 1억에 공급돼요. 1억에. 두 번째 24평형이 1억 2천에 공급됩니다. 1억 2천만 원에 공급되고 32평형이 1억 8천에 공급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구분 건축물에 있어서의 최소 공급 가격입니다.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1억입니다. 1억. 1억에 있어서의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 지금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 1억이라는 것에 70% 이하가 되죠. 100분의 70 이하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건 분양 신청에서 일단 입체환지 신청해서 제외해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가 500만 원 가지고도 아파트 한 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 이해갑니까?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얼마 이하? 70 이하가 된다면 제외하겠다. 신청 대상에서 중요합니다. 100분의 70을 잡아야 돼요. 자, 사례까지 들었죠? 2번 예외 갑니다. 별표. 예외 별표. 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 이하가 된다면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밑줄 그어야 돼요. 환지 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밑줄 그어놓고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주택이야 건축물이야 토지야? 주택. 이 주택을 건축물 또는 토지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주택이야 건축물이야 토지야? 주택이야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100분의 70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잠깐! 환지를 어디에 정하냐면 환지를 최종적으로 이쪽에 정해요. 환지를 이쪽으로 정하는데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6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야. 내쫓는 격이지. 다 이걸 갖다가 나가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내쫓는 격이지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권리가액과 상관없이 여기에 있을 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야 건축물이 아니라고.
환지 전 토지가 아니라면 제외시키는 거지. 환지 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4조 넘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자들한테는 환지를 하도록 하자, 입지환지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이요, 토지요? 주택, 건축물 해당 상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관리처분을 할 때 분양 신청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부터 2번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자. 밑줄 긋습니다. 자, 이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의 기준, 환지 대상 신청 기간 등 쭉 끝에 세 번째 줄 중간에 토지 소유자 밑줄 긋습니다. 다섯 번째 줄 맨 뒤에 맨 끝에 봐요.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쳐요.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자. 일간신문에 공고 밑줄 그어놓고 공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잠깐만요. 입체한지 하십시오 라고 입체한지 하십시오 라고 통지도 해줘야지. 입체한지 하실 분은 입체한지 하세요. 신청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자. 이런 내용이야. 자, 신청기간의 네모 엮어놓습니다. 1번 위에 따른 입체한지 신청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자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오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야 한다. 밑줄 별표 통사문육으로 갈 겁니다. 관리처분에서 이 분양 신청기간하고 똑같습니다.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통에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쳐요.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20일 동그라미 치고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연장, 기간 연장이 거기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관리처분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 지장이 없다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사문육, 이사문육 이렇게 잡아갑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관리처분 할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글배기 2번 입체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밑줄 그어놓고 환지 신청기간 이내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나오고 있고 5번 갑니다. 5번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자, 1번 시행자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 등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그만하게 별표치고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별도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이걸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논아갖는 건데 우리 거니까 이걸 갖다 주택 공급 규칙으로 그걸 돌려버려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공급해버리면 이 특별 우선 공급, 유공자 무슨 3자녀 이상 뭐 이걸 해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뭐야?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우리가 논아갖는 거야. 주택 공급 규칙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우리끼리 논아가지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딱 묶어요. 기억, 니은 묶어놓고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한 사람이 다수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주택만 주자. 1주택만 주자.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만 주자 하는 1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넘어갑니다. 382쪽. 자, 382쪽에 재료에 3번을 보면은 말이죠. 예외야. 예외 이렇게 써야죠. 즉 1주택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3주택, 5주택, 5주택, 뭐 10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0주택, 5주택, 3주택을 다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행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1주택 공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2번 밑줄 그어야 돼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기억번 갑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록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야죠. 과밀록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그어야 되겠죠. 자, 니은번에 근로자의 숙소 밑줄 긋고 기숙사의 용도 밑줄 긋습니다. 이런 용도로 가지고 있다, 백채 가지고 있다면 백채 다 공급하자. 공공시행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뜻하는 말이지요.
열채 가지고 있으면 열채 다 공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놓아두고 지금 삼순환에 갈 거고요. 밑에 양가로 4번을 봅니다.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주지요. 나와요? 자, 이 법조문이 생긴 게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4년째 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인천에 하나건설인가요?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공남 공고일 2단계부터 토지 분할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 조합원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10대평 땅 가지고 심지어는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공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례들. 그 다음에 또 분할하는, 이 공유 지분을 분할하는 이런 사례들이 흔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업성이 없잖아. 그 사람 하나하나도 전부 다 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한 채씩 딱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걸 막겠다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자의 수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조문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수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야. 포인트는. 그러니까 뭐가 증가한다. 자꾸 나누어 가지고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걸 막겠다는 뜻이지 뭐가 줄어든다 하는 걸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포인트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야. 제한 시기 내용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이죠. 공람의 밑줄 2줄 그어요. 자,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공고한 날이죠. 자, 공람 등을 공고한 날, 공청회 개최 밑줄 2줄 그어요. 공고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 네모 한번 엮어놓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 예정자 가로 열고 닫고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자, 따로 정하는 날 밑줄 2줄 그어요. 이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일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 날에 네모 엮어요. 다음 날에 네모 엮어 놓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다. 금전청산, 금전청산 밑줄 그었습니다. 현금청산이죠. 자, 또는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환지 지정 제한 밑줄 그어 놓습니다. 금전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재설명 드려야 됩니다. 재설명. 이거 인천에서 하나건설이 신도시건설 때문에 이거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무산됐던 사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급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람일이 있어요. 공람일. 공남, 공고일, 공남 또는 이제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회 개최, 요 공고일이 있습니다. 공고일. 그 다음에 기준일이라는 게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게 있어요. 기준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10년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기준일은 2009년 10월 15일로 딱 정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날이 됐든지 간에 이 이유로 해가지고 토지 분할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딱 걸립니다. 신청 대상이 제외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현금 청산하면 투자한 만큼 빠지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거래가액이 60%밖에 안 해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시가지 조성되면서 거기에 투자를 갖다가 1억 원을 해줬다 이렇게 되지만 6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4천만 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야. 잘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겼어 이제. 사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나오죠? 묶어요. 묶어서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행위를 막겠다. 토지 소유자. 왜? 써드려요?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이 행위를 갖다가 못하도록 하는 거야. 행위 금지야.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행위를 갖다가 막겠다.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일단 현금 청산하겠다 이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1번 봐요. 기출 써놓습니다. 기출 이렇게 써놓고 이거 벌써 기출 됐어요. 한번 나왔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그 해에 나왔습니다. 자, 한 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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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자, 여러 필지로 분할,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밑줄 그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 개의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필되는 경우 OX, X. 더욱더 바람직스럽죠. 자, 2번 갑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밑줄, 다세대주택 밑줄 그어요.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야, 다세대가 다가구로 전환되는 경우야. 그래. 다가구는 어디까지나 뭐니까? 단독이니까. 단독이 공동으로, 즉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단독이 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 3번 갑니다.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주택을 갑에 소유했는데, 자,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입니다. 각각 분리 소유 밑줄 그어요. 갑하고 을하고 같이 분리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는 막겠다는 취지죠. 제한하겠다. 자, 4번 갑니다. 나대지 건물이 없는 땅이죠.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제일 끝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죠.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증가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감소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제한하겠다. 바로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뭐 해버리겠다? 현금 청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양가로 5번에 공공시설 용지 등의 조치에 대해서 나와주죠. 나와요. 자, 1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 적용 배제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 적용 배제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적응환지 원칙의 배제라고 써놓습니다. 적응환지 원칙의 배제요. 적응환지 원칙의 배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칙은 적응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제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적응환지 원칙의 배제 이렇게 써놨어요. 예.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땡땡 해놓고 가로닫고 땡땡 해놓고 그걸 비환지라고 써놓습니다. 비환지라고 써놔요. 이 비자가 아닐 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닐 비자가 아닙니다. 요자가 아니에요. 이 비자가 무슨 비자냐면 날비자를 씁니다. 날비. 웅비한다 할 때 비자 있죠. 비행기 할 때 비자 이게 날라갔다. 날다 이 뜻이야. 날라가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상업지역 땅은 뭘로 줘야 돼? 상업지역 땅으로 줘야 돼. 그 다음에 지목이 되면 뭘로 줘야 돼? 대로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자기 내포 신도시에 들어오는 뭐 녹지적 안에 도청사가 들어온다는 거나 원래 상업지역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들어와요. 공공청사 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응환지 원칙의 반대입니다. 이걸 적응환지 원칙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비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달성군청이 어느 쪽으로 자연녹지적이 막 15층 막 들어와 버렸죠. 이 강릉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옆 근처에 있는 것들 20층 건물 들어와 있죠. 자연녹지적이 막 들어와요. 원래 상업지역의 땅은 상업적으로 줘야 되는데 막 그런 거 관공서부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응환지 원칙에서 배제된다. 예전에 500제곱미터 땅 가졌으면 이 250제곱미터 받아야 되는데 관공서는 500제곱미터 땅 있는데 막 한 3000제곱미터 받아버립니다. 이게. 토지부담료를 적용하지 않겠다. 적응환지 반대되는 말이 뭐다? 비환지다. 비환지는 어디에 적용한다? 두 번째 줄 보세요. 공공시설 용지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나요? 밑줄 그어요. 여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28조 2항에 따른 기준 이 말 나오죠. 죄송합니다. 28조 2항에 따른 기준 밑줄 그어놓고 적응환지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적응환지라고 써놔요. 적응환지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적응환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비환지라고 합니다. 자, 환지 부정 놔두고 채비지 들어갈 겁니다. 밑에 채비지 가요. 자, 밑에 채비지 1번 의회에서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보류지에 네모였고 놓습니다. 보류지에 네모였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보류지 네모였겠어요? 예. 거기 별표 하나 쳐놓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밑줄 그어요. 채비지 네모 별표 치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요. 제 설명 들어봐. 일단 공공시설 부지 확충을 위해서 남겨놨던지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해서 남겨놨던지 간에 일단 남겨놨다 하면 보류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걸 매각해가지고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이 보류지를 뭐라 그러냐면 채비지라 그럽니다. 따라서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보면 채비지도 역시 보류지의 일종이다. 내용 이해 가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채비지도 역시 보류지의 일종이다. 이해 가요? 남겨놨다 하면 무조건 보류지. 보류지 중에서 사학경비 충당 목적으로 좀 남겨놨다면 이걸 뭐라 그런다? 채비지. 옳지. 넘어갑니다. 환지 예정지 들어갑니다. 자, 환지 예정지 제 설명 들어요. 제 설명. 먼저 제 설명 듣고 제 설명 듣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서 게임은 끝나는 거니까 딱 한 번만 읽어도 됩니다.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 설명 잘 듣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좀 거기를 끄덕여야지. 또 이해를 못 해버리면 맨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설명 틀을 잡겠어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봐요. 우리 이게 신시가지로 조성이 될 때는 아파트 이게 공급받아가지고 입주할 때도 2, 3년 걸리는데 이 십수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권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임차권자 등인 갑다시라는 임차권자 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전에 있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 중전이라고 쓴다. 종전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잘 들으셔야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A라는 사람은 땅이야. B라는 사람은 땅이고 C라는 사람은 땅이고 D라는 사람은 땅이야. 공부상, 등기부상 이렇게 되어지는데 물론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A-가 있었겠고 B-가 이렇게 있었겠지. 여기에 쭉쭉 밀어버렸다고. 쭉쭉 밀어버리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신시가지를 조성을 했다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지면 이 부분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갑과 갑다시는 임차권자 등과 아울러야 이 땅을 사용수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땅을 사용수익하게 되어지는데 이 종전에 있어서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가 없겠지. 이 땅 때문에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갑이 누구 땅을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렇죠. 잘 따르시네. A, B, C, D, D의 땅을 지금 사용수익하지. D라고 되어 있죠. 공부상 D라고 되어 있는 땅 위에서 사용수익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자를 A, A-B, B-C, C-D, D-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환지 예정지에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잘 보세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떠. 이해가? 어떤 말인지? 이자가 사용수익을 이 땅에서 하게 되어지면 A, B, C, D 이자들은 이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야. 이 말 이해가? 눈 감지 말고 여기 보자고. 잘 봐. 그러나 A, B, C, D는 가보면 내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 남아있어. 허물어져 있어. 주장할 수도 없어.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라고 주장할 것도 없어. A, B, C, D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전부 다 여기에 아파트가 아파트 여기는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상가 짓고 있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바로 신시가지로 막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땅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자,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 소유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 공사 다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가지고 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써볼 거야. 2018년 8월 6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갑이라는 이 토지 소유권을 언제 가지고 가? 언제까지? 이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때까지 가지고 와. 등기부상, 공부상. 내용 이해 가요? 내용 이해 가? 자, 그러나 갑의 땅을 보니까 여기에 도로나 있고 여기 학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무는 없어. 전부 다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등기부상 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이때까지 소유권을.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봐. 갑과 갑다시는 토지 소유자와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사용 수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2010년 5월 1일 날 지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날부터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환지 예정지에 있어서 효력 발생일을 따로 둡니다. 효력 발생일을 2010년 5월 10일부터 해라 해가지고 해 이렇게 되어지면 갑과 갑다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2018년 8월 6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지금. 자, 그런데 여기 갑이 뭐가 있냐면 수박밭이라고 있는 거야. 수박밭이라고 있어. 내가 수박 2주만 더 있으면 출하가 다 끝나니까 2주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너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모두 다 5월 10일부터 사용수익하는데 환지 예정지를 너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따로 정해줄게. 따로 정해줄게. 그러니까 2010년 너는 5월 27일부터 해라.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언제 사용수익하느냐? 잘 보세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가 아니라니까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환지처분 공고가 되는 날이 환지처분 공고에 2018년 8월 6일까지 사용수익에. 자,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이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있어서 이게 종료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 소유권을 갖다가 소멸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권리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 2018년 8월 7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음날부터 타인에 있어서의 권리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걸 권리의 생성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잡으면 게임은 끝나. 잘 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잘 봐야 돼. 환지 예정지에 채비지 용도로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지면 사업 시행자는 경비 충당 목적으로 해서 이 채비지를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처분한다. 시행자가 이 땅을 처분하는 거야. 자기 땅 처분하는 거야? 나무 땅 처분하는 거야? 자기 땅 처분한다. 나무 땅 처분한다. 남의 땅을 처분한다는 게 이해가 가야 도시개발법이 끝나. A라는 사람의 땅 아니야. A라는 사람의 땅. 그죠? A라는 사람의 땅이야. 이걸 팔아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 딱 한 번 나와. 도시개발법에서. 따라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무 땅이니까 채비지가 용도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뜬다니까 나무 땅을 팔아버린다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고 보류지는 누가 이 천안시에서 가져가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 언제 가져가? 물권 변동이 이때 일어난다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시행자가 가져가고 채비지는 이 보류지는 누가 천안시에서 누가 가져가느냐? 8월 7일부터 가져간다고 주인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물권 변동 파요. 요걸 갖다가 채비지를 팔아버렸어요.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팔았냐? 현대건설한테 팔아버렸다고. 이때가 2012년 7월 예를 들어서 14일이 되어진다면 이때 2012년 7월 14일에 현대건설에 이 채비지를 매입해서 바로 등기해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면 이때 채비지를 취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원칙은 언제 되는데? 이때 되는데. 다시 갑니다. 다시 봐요.
최종적인 이 땅을 말이죠. 최종적인 땅을 이게 F라는 사람의 땅이었는데 환지로 최종적으로 환지로 이걸로 지정이 돼. 갑의 환지로 이게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즉 2018년 8월 7일부터입니다. 다음 날에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걸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종전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흙이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갑의 토지 소유권을 이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대로 가보니까 갑의 토지가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 도로나 뿌리고 학교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나 등기부상 가지고 간다니까 이때까지 F라는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때까지 이때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면서 F라는 토지 소유권, F라는 자의 토지 소유권이 소멸이 돼야 되죠. 언제? 2018년 8월 6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따라서 8월 6일 밤 10시 11시 58분, 59분, 58초, 59초 땡부로 소멸이 되고 바로 땡부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갑의 토지가 된다. 이 말 이해 가요? 게임은 끝났어.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그리고 채비지는 타인의 토지를 팔아버린다는 내용을 이해하면 읽으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해. 끝났다. 이제 환지밭이 끝났어. 지금부터 확인할 거예요. 쭉쭉 읽어가면 돼요. 384초 갑니다. 자, 환지 예정지 갑니다. 지정 보세요. 시행자는 밑줄 긋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밑줄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임의적 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법 조문은 임의적 지정이에요. 법 조문은 임의적 지정이지만 실무는 100% 의무적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일단 법 조문은 임의적 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 표현이 나옵니다. 빗줄 두 줄 그어요. 별표치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된다. 각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시개발구역 내외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이 경우 동글배기 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임차권자 등 밑줄 그어놓고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따라서 환지 예정지도 사용수익을 임차권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옳지.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양가부 3번에 밑줄 그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하자. 밑줄 그었죠. 자, 지금 안 보는 거 삼순환에 갈 거예요. 자, 이거 봐요. 2010년 5월 10일부터 사용수익 할 겁니다.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예. 자, 지정효가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사용수익 금지 나오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어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갑과 갑다시를 얘기해. A와 A-를 얘기해. 갑과 갑다시를 얘기하지.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갑과 갑다시입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저 그림을.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 들어가 버리면 권리의 생성이니까 틀리죠. 날까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정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사용수익권이 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와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걸 밀어버리고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용하면 어떡하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사용수익하는데 잠깐만요. 잘 보세요. 갑과 갑다신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D라는 사람은 땅이니까. 그죠? 이 그림에서. 그러나 이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이 종전토지를 갖다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이걸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땅이니까. 처분하면 여기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만 하자고. 예. 자, 2번 갑니다. 양가로 2번. 사용수익 개시의 별도 지정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정해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박밭 때문에 2주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7일부터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 의무 밑줄 긋습니다. 수인 의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수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어야죠.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어요. 갑과 갑다시어 A와 A 다시야. A와 A 다시지 갑과 갑다시라고 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른다겠다. A와 A 다시 B, B 다시 C 다시를 얘기하는 거죠. 내용 이해 가요? 자, 이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의 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 예정지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밑줄 긋습니다. 제1항이 뭐냐? 써놔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입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 있어서의 사용 수익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책에 요약집을 보면 쉽게 풀어 나와 있으니까 요약집으로 합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놓기만 해요. 제1항에 따른 이 말을 지우고 밑줄 그어놓고 참 그게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입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 수익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사용 수익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자, 잠깐.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D는 어디 가서 사용 수익하느냐 전부 다 각종 정관으로 정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건 없다. 뭐 건축물에 2층 사용하든지 5층 사용하든지 뭐 거기까지는 알 거 없고 정관 내용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법조문까지만 하자. 자, 밑에 4번 별표 치고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표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 이를 사용 동그라미 치고 수익 동그라미 치고 처분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이래버리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밑에 갑니다. 자, 양가로 5번 가겠습니다. 임차권자 등의 보조치 나오죠. 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1번 밑줄 긋고 2번에 권리 포기 등 밑줄 그어요. 자, 넘어가 386쪽 갑니다. 거기에 손실보상 청구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잠깐 제 설명 드려요. 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니까 잠깐. 이게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듣기만 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보면 봐봐. 차이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사용수익권이 계속 이전한다고. 그래서 사용수익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시까지 조성됐으니까 월세 좀 높이자? 아니야. 이쪽으로 막 공사 중이다 보니까 하루에 담배 한 갑밖에 못 파니까 월세 좀 깎자? 라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을 서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그렇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청구권 행사하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도시개발 사업은 사용수익 계속 이어지니까. 하지만 정비사업은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없잖아. 보증금만 받아서 나와버리면 되잖아. 전세금만. 단독주택에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 내용 이해 가요? 정비사업은 전부 다 사용수익이 안 된다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되게 전부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들 앉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여기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여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못 해주겠는데 장사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신시까지 조성하는데 장사 잘 될 것 같지만 이제 공사 중이니까 이게 장사 너무 안 되니까 이 월세 100만 원, 20만 원을 깎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계약기간 남아있다. 갑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임차권자인 갑다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할 수 있다. 야. 똑같이 권리를 포기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 나와. 여기에도. 계약의 해제야. 해지야. 지겠지? 장래를 향해서 우리 계약의 효력을 갖다가 소멸시키자는 제도. 계속적 계약에서 나오지. 해지는. 그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하면 틀리지 또? 그거 이제 해제니까 해지야. 앞으로 이제 없었던 걸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해지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건 손실보상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손실보상. 잠깐만. 야, 너 임대료 안 깎아줘? 그래? 그러면 야, 나 권리 포기할 거야. 우리 끝내자. 여기서 해지하자. 계약.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24시마트를 갖다가 하면서 인테리어비 1억 5천 들어갔는데 1억은 내가 받아 나가야 되겠다 너한테. 1억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권리금 같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갑이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시행자한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1억 5천을 받아갔냐고. 안 받아갔지.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갑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체킹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체킹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385쪽 거기에 보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1번 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불합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어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끝난 게 아니야. 남아 있다고 지금.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장래에 관하여 증감 청구할 수 없다라고 뜬다니까. 이러면 틀리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에 관해서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밑줄 그어요. 해당 권리를 포기 밑줄 계약 해지 밑줄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또는 환지 예정지 효력이 발생일로부터 밑줄 쫙 그어요. 60일이 지나면 60일 동그라미 쳐요.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밑줄 그었는데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의 종기를 두고 있다. 이게 60일이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해 들어가면 어떻게 사업 끝내냐고. 60일이다. 종기가.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의 종기가 며칠? 60일. 자, 권리의 포기는 갑니다. 사유 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넘어갑니다. 손실보상 청구에 밑줄 긋고. 자, 기억번 갑니다. 이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시행자가 돈 받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상 청구에 들어옵니다. 자, 3번에 구상 청구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기억번 갑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자, 구상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놓아두고 청구기간에 네모였고 놓습니다. 4번. 환지처분 공고된 날 밑줄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밑줄 그어요. 60일이 지나면 60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있어서의 종기를 두고 있죠. 60일.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도 60일 똑같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된 토지 사용은 제가 삼순환에 갑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시행조치란 표현 나오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찾았나요? 자, 387쪽 제일 밑에 사용수익 정지에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몇 월 며칠부로 해서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88쪽 가요. 제외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밑줄 그어요. 30일 이상 동그라미 치고 기간을 두고서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하자. 조그마하게 30일 이상에 조그마하게 별표 쳐요. 잠깐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행이 이루어져요. 갑이 나 토지 보상해줘. 나갈 거니까. 이렇게 되지만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가겠죠. 이렇게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지행이 일어났을 때 사용수익
정지권 행사를 시행자가 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고. 뭐 감정에서 이사 날짜도 줘야지. 그걸 30일이야. 30일 이후에나 사용 수익 정지권을 행사하는 뜻이야.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 내용 아시겠어요? 바로 당장 그만둬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예.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지금 어디를 딱 가냐면 389쪽에 보면 양가로 3번에 토지관리 등 나옵니다. 시행자가 관리한다는 표현 나와요. 자, 잠깐이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리에서 우리 토지, 땅에 대한 관리는 무조건 누가 관리하냐면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꼭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설치된 공공시설이 있을 거예요. 공원이다, 뭐 상하수 뭐 이런 것들. 설치된 이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건 행정청에서 관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행정청에서 하는 거야. 땅이다 하면은 무조건 누가 관리한다? 사업 끝날 때까지 시행자가 관리해. 설치된 공공시설이다 하면 누가 관리해?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자 없게 된 토지에 동그라미 쳐요. 해당 부분 밑줄.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 공급 날까지 시행자 내무여건 놓고 관리한다. 밑줄 긋습니다. 땅이다 하면 무조건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자, 넘어가서 390쪽 갑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 조금만 해요. 예, 조금만 다 해 끝났어요. 이 환지처분은 종려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이지. 환지처분 봤어요? 환지처분 잠깐만. 자, 요거 요약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환지처분하는 절차는 환지처분 있지? 환지처분 절차 이거 해서 딱 끝나거든. 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절차를 강조를 안 해. 우리 다음 주에 할 거 정비사업은 절차 무지하게 강조해요. 자, 기수 나옵니다. 정수 나오죠. 구역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지정됩니다. 자, 서두르는 자 나오죠. 추진을 나옵니다. 그리고 인가 3번 나오죠. 조사관 인가 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그 다음에 쭉 밀어버리고 준공 떨어지면 준공 인가 해야 되겠죠. 대토 작업 거쳐서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해서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물건 매도가 일어나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등기합시다 해서 이 절차 꼭 잡아야 됩니다. 절차는 여기서만 나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절차가 안 나와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 절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 절차가 나옵니다. 이 절차 환지처분 절차인데요. 이거 하나만 강조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공공의 척 이렇게 갈 겁니다. 공공의 척은 며칠 내 처분을 해야 되냐면 60일 내 처분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한번 했었나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 그냥 흘러가면서 얘기했던 말인데 공공의적 60일 내 처분이야. 이틀로 가거든. 이건 유효주시해야 돼. 공공의적 60일 내 처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사 완료 공고야.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공람을 한다. 우리 부동산 공법상 공람 공청회 하면 무조건 며칠? 14일 이렇게 나오겠지? 의는 뭐냐면 의견 제출이야. 그 다음에 적이 뭐냐면 적이 준공검사의 준을 적으로 이룬 거야. 이게 준공검사야. 준공검사 후에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수 있겠죠. 공사완료 공고 공사 다 했다 해서 이렇게 하고 60일 이내에 처분은 환지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환지처분 60일 이내에 해 들어가면 물건 변동 일어났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14일 내 등기요. 14일 이내에 등기하자. 이렇게 이제 딱 맞물려 떨어진다고.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일단 저 따라서요. 공공의 척 60일 내 처분. 공사 완료 공고. 공람. 의견 제출.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60일 내 환지처분. 14일 내 등기. 공공의 척. 60일 내 처분. 14일 내 등기.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유효하자고요.
공사완료 공고가 여기 한번 나오고 이 공사완료 공고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는 거야. 공사가 실제적으로 다 끝나는 단계는 2단계야. 이 공사완료 공고는 내부적 공고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인한테만. 우리한테 오픈되는 게 아니라고. 의견 듣기 위해서 그래. 의견 듣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조합원한테. 조합원한테만 공고하는 거야, 이건 공사 다 끝났다 해서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시키는 거고, 이건 특정인에게만 오픈시키는 거야.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만 이건 오픈시키는 거야. 불특정 다수에게. 이거 특정인한테 오픈시키는 이유가 뭐야? 의견 듣기 위해서 그냥 공람시켜가지고 의견 들으려고 하는 거야. 내부적으로만 이게 오픈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나중에 또 하면은 이해가 갈 거라고. 일단 따르세요. 공공의적 60일내 처분. 공공의적 60일내 처분.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체킹만 해보죠. 390쪽에 보면 환지처분 절차에서 공고 및 공람 이렇게 나오지.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는 지체 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이 공고에 동그라미 쳐요. 이게 공사완료 공고입니다. 의견 듣기 위한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공사완료 공고 이거거든요. 이거 공고하고 공사완료 공고라고 써놓고, 공사 관계서를 일반적인 공람 동그라미 쳐요. 14일 이상 나오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공람하자 이 말이지. 그 밑에 양가로 이번 의견 제출 및 필요 조치 이렇게 나오죠. 의견 제출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거 공공의 이거라고. 의견 제출. 그 다음에 저게 걸리죠. 중공검사. 이 말 나오겠죠? 나오잖아. 중공검사 봐요. 제일 위에 중공검사 동그라미 치고 신청 등. 시행자는 위에 공람기관의 의견서의 제출이었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 밑줄 그어요.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중공검사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의 중공검사 받자? 지정권자의 중공검사 받자.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었습니다. 중공검사권자는 누구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잠깐만. 제 설명 한번 들어보는데, 이게 여기에서 출제된 게 아니고 우리 정비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정비법에서 어떻게 출제했냐 이런 내용이야. 자, 봐봐. 중고검사권자는 누가 된다 그랬어? 지금 지정권자가 중고검사권자지? 그럼 잘 봐봐. 이게 쭉 계속 그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지면 지정권자의 중고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정권자는 중고검사하고 중고검사 필증이 아니고 이제 증명서야. 중고검사 증명서가 법적 용어야. 중고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완료 공고가 간다고 이렇게 해. 중고검사 증명서 들어가고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시행자가 누가 되냐면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고 해봐. 그러면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중고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말이 돼 안 돼? 그렇지. 그 집을 떠버렸다고. 아, 자기가 자기한테 중고검사 받는다는 말은 없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지. 내용 이해가? 다시 볼 거야. 지금. 자, 그게 자 밑에 2번 보면 공사완료 공고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게 두 개 나오지? 이걸 묶어놓고 이해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걸 이해하자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중고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오픈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을 봐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밑줄 그어요.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완료 공고 밑줄, 이걸 공사완료 공고 대신에 중고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바꾼다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시행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중공검사 받는다는 말은 없어. 그냥 오픈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정비법에 시험문제 나왔어. 최근에. 그것만 하나 이해하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92쪽에 환지처분 나오죠. 환지처분 나와요. 자 동그라미 치고, 자 시행자는 그 지정권자에 관한 중공검사를 받은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기한 60일 이내 동그라미 쳐야죠. 환지처분 해야 된다. 밑줄 그었습니다. 따르세요. 공공의적 60일 내 처분. 자 밑에 갑니다. 환지처분의 효가 0, 2번 나와요. 밑줄 그고 별표 쳐요.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나오죠. 자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동그라미 쳐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 날부터 네모 엮어놓고 다음 날. 권리의 소멸이야 생성이야? 자 잠깐. 자 끝나는 때 하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권리의 소멸. 다음 날 하면 무조건 뭐라 그래? 권리의 생성. 다시 가요.
다음 날 하면 무슨 뜻이야? 권리의 생성, 그 다음에 끝나는 때 하면 권리의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을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밑줄 두 줄 그어야 돼. 잠깐 잘 봐요. 2018년 8월 7일부터 이걸 갖다가 환지로 이걸 받게 되면 갑이 이게 종전토지로 본다는 얘기는 종전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이쪽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종전토지에 근저당 잡혀 있어요. 이게 1억을 갖다가 농협에서 구워가지고 그러면 근저당 이쪽으로 따라와 안 따라와? 그 말이야. 따라온다는 말이야. 그 내용이라고 흙이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권리가 따라온다는 얘기야. 잠깐! 그런데 이게 지역권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권리죠. 유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 지역권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땅에 대한 권리다. 땅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은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안 따라오지.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볼 거야. 자,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밑줄 그어요. 권리의 생성의 소멸이야. 끝나는 때 소멸. 그렇지. 이걸 다음 날 8월 7일부터 이게 가부 토지가 되기 때문에 F라는 자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8월 6일이 끝나는 때 자정부로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가부 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오른쪽 합니다.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는 말 뭐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자, 밑줄 그어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표현 나와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에 밑줄 그어놓고 환지에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환지에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한다는 말이야.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전속한다는 말은. 잠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자, 이해해야 돼. 이해. 잠깐만요. 여기 이거 봐요. 여기 보니까 어머, 이게 공사하면서 여기를 보니까 공주 여기 석장이 있는 그쪽이야. 여기 보니까 유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증거 보존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증거 보존 처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환지로 이 땅으로 환지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거 땅을 파니까 맨날 돌멩이만 나오네. 이렇게 되면 증거 보존 처분 명령이 여기까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전속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다시 갑니다. 하나 더 가겠어요. 잘 봐요. 여기에 수박밭이라 그랬죠. 갑이 수박밭을 하는데 이 수박이 말이죠. 엄청 달아. 엄청 달아서 이 수박을 뭐라 그래? 달고나 수박이라 그래. 달고나 수박. 달고나 여기다 금메달 수박. 은메달 수박 본 적이 없음. 금메달 아니면 금메달 수박이야. 금메달 수박. 달고나 수박인데 엄청 달아. 마을 사람들이 이걸 따가 한다 그랬지. 근데 갑이라는 어르신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사람이 좋으신 분이에요. 에이, 먹고 살자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그랬어. 그냥 따가게 내버려 둬. 근데 정도가 심해진단 말이야. 이거 한 덩어리씩만 따가면 괜찮은데 이걸 세 덩어리씩 따가 하나, 이고 두 덩어리 끼고 이렇게. 다른 데서 웃어서 한번 해봤는데 편안해서 안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다 못해서 여기를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이 여기에도 따라오는 거냐 하는 거야. 수박밭이었을 때 이게 종전토지에 있었던 전속하던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이 이게 따라오냐 하는 거야.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여기는 돌밭인데 무슨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지. 여기까지 따라와. 안 따라온다 이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자, 지역권 땅에 대한 권리는 안 따라옵니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위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밑줄 긋습니다. 지역권은 전속토지에 전속한다는 말, 종전의 토지에 전속한다. 따라서 환지에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환지에 이전한다, 다음날 이전한다 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밑줄 그어야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밑줄 그어요. 끝나는 때 권리의 소멸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들어가요. 잘 봐요. 여기 봐요. 여기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됐었는데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 놈의 통행지역권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이제 필요 없지?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뭐 하자? 소멸하자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모든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해야 한다면 틀려버린다고 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만 소멸한다니까.
이 말 이해 가요? 모든 지역권은 이게 끝나는 때 소멸한다면 점수가 소멸해. 안 해야 돼. 안 할 거야. 밑에 가겠습니다. 입체한지 네모였고. 입체한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밑줄 긋습니다. 자, 다음 날 들어갔으니까 권리의 생성의 소멸이요. 생성. 그렇죠.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밑줄 긋고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밑줄 그어요. 입체환지라고 써야죠. 취득한다요.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의 생성입니다. 소멸한다라고 걸려버리면 틀려요. 자, 해당 건축물 일부와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쳐요. 세 번째 줄.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밑줄 두 줄 그어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토지에만 지금 설정이 돼 있죠. 보여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런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두 줄. 권리의 생성이야, 소멸이야? 그만할 거야. 그래, 이제 쏘가지 나가지고 반대로 대답하고 있어, 이제. 다음 날은 권리 생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이 따라온다, 이렇게 걸리겠지. 소멸한다 해버리면 안 되겠지.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에만 그래, 땅에도 그래. 땅에도 둘 다. 이걸 입체환지라고 그러죠. 입체환지라고 써놓고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입체환지로 받다 보니까 건물 땅에 둘 다 저당권이 설정된 거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것 자체는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관념상 지배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입니다. 이해 가요? 따라서 이 목적물에 있어서 이 가치적 변형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는 다음 주에 하거든 또. 이렇게 강력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물을 확정짓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압류다. 압류 없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갑니다. 밑에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 나옵니다. 채비지 동그라미 치고,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밑줄 긋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밑줄, 환지계획에서 문해관으로 쓰자, 아니면 공공시설 부지로 쓰자. 누가 정했겠어요? 천안시에서 정했겠죠?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요.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밑줄 긋습니다. 다음 날이니까 권리의 생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잠깐만요. 이거야. 봐봐. 모든 물권 변동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권리가 생성되고 이게 끝나는 때 권리가 소멸됩니다. 라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민법 187조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즉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이게. 내용 이해 가요? 다만 처분할 때면 이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 물권 변동이 법에서 규례해놨다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 봐요.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이거라니까. 여기 봐요. 채비지를 갖다가 2012년 7월 14일에 이걸 갖다가 팔아버렸다니까, 현대건설한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걸 매입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면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언제 가는 건데? 원래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일어난다니까. 2018년 8월 6일 날. 이게 끝나는 때 소멸하고 이게 다음 달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채비를 취득한다니까, 시행자가. 근데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거요. 예의지. 자, 나머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95쪽 보면 등기라는 표현 나오는 등기에 보니까 첫 줄에 며칠 이내 등기하자 나와. 14일 이내죠? 자, 됐습니다. 잠깐만, 저 따르세요.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 14일 내 등기.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 14일 내 등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있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